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조정훈,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차례로 한다고 합니다. 왜 차례로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오늘 박영선, 조정훈, 박영선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토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하셨어요? 네, 방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맞붙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격이 있었지만 진검승부했다고 하고요. 예. 어떤 언론이 썼는데 후끈한 토론회였다고 하더라고요. 후끈했는데 어떤 쪽에서요? 내가 박영선 후보보단 이게 낫더라 이런 얘기 자랑하셔야죠. 정치인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숫자와 네. 민심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다. 전혀 아니다. 분노하고 있다. 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정부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지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사일제에 대한 정책들 정말 아주 재밌고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고 진지했는데 잘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네.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박영선 후보님은 큰 골리앗 같으세요. 특히 방송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세요. 네. 분명히 흔들리셔야 될 상황에서도. 그래서 제가 역시 방송을 오래 한 그 내공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단점. 내가 박영선보다 이게 낫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은 잘 몰라줘요, 국민이. 아니요, 귀신같이 알아채실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책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30만 채를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장난감 레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1년 6개월 동안 1년 3개월이죠. 예. 30만 채 중에 한 채도 못 짓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1년 3개월 동안 아파트를 30만 채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그럼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 30만 채, 60만 채 막 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마치 뭐 바꾸 더블이죠 지금. 예. 아니면 말고식인데요. 네. 1년 3개월 2022년 6월달 임기 마칠 때 네. 그분들 아파트 한 채도 못 짓고 나온다. 지금 시작해서는 네. 전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집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집을 제공할 것인가.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30만 채 다 짓는다고 인정하죠. 근데 서울에 200만 무주택 가구,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고 싶어서 대기하는 또 200만 무주택 가구, 예. 이 400만 무주택 가구가 있는데 30만 채 지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네. 아직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저는 좀 따져볼수록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후보의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짓지 않고 삽니다. 아파트입니다. 짓지 않고 산다.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예.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SH공사가. 1년 동안요? 아니요, 계속해서요? 제가 서울시장으로 임기 있는 한 네. 산다.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세금 아니냐? 예. 아닙니다. SH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겠습니다. 상장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외 주식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H 주식을 사시면서 네. 또 SH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 가장 주택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사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월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장 나왔습니다. 이건 좀 신선한데요. 자, 후보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야권으로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법여권 단일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제3지대 단일화를 출마한 다음 날 그냥 뜬금없이 제안받았습니다. 예. 권 의원이 제 방에 그냥 약속 없이 오셔서 그냥 오셔서? 네, 물어보셨죠. 저는 관심 있었습니다. 단 정책 경영의 장이 만들자.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보자. 네. 라고 제안했는데 답변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다. 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이긴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야 껴주겠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됐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우리가 마이너리그라는 뭐 고백입니까? 중간 정거장입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유능한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정의했고 네. 저같이 신생 정당의 의원 후보가 뛰어나온 이유도 구도가 아닌 정책으로 신선함으로 승부했을 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실 것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네. 범여권 단일화가 열렸어요. 그래서 김진애 후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박영선 후보 이렇게 세 명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조정훈 후보하고 먼저 해라. 그러면서 본인은 또 국회의원직도 사퇴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 사퇴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김진애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수단과 목적이 혼돈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수단과 목적이요? 네,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면 자, 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하고 거기로 가기 위한 목적이 뭔가 수단하고 방법이죠. 미안합니다. 네. 수단과 방법이 혼돈되면 이런 일들과 결정들이 된다. 자, 진보 진영에서 한 명의 후보를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 한 명의 후보를 만들어서 정책도 조율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선거하자라는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세 당이 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시대전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근데 갑자기 조정훈은 아니다. 나는 박영선 후보와 1대1로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게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네. 그건 아니죠. 정말 하고 싶은 게 서울시장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 혼돈된 상황이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열차가 이미 출발했죠. 그리고 네. 그 열차는 이미 만석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3자 단일화를 해서 정책 대결을 하고 단일화를 이루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범진보 진영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도시 전문가로서 김 후보님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들도 인정합니다. 네. 토론회도 이미 한 번 했고요. 예. 100분이나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단일화를 위한 토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애 그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그런데 가다가 좀 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열차를 제가 세운 건 아니거든요. 김진애 후보님이 토론하자 그래서 제가 일정 맞춰서 했고요. 네.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네.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티카티카 하면서 네. 토론을 답게 끝냈고 근데 갑자기 조정훈 의원과는 할 수 없다. 저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대전환의 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박영선 의원하고 박영선 후보죠. 죄송합니다. 1대1로 붙어야 나에게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이었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후보 토론회 시작되는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토론회 하느라고. 네. 다만 지금 좋고 권력, 좋았습니다. 네. 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권력이 집중되고 오래 가면 부패할 수 있죠. 예. 검찰도 경찰도 네. 모든 권력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이 오늘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과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네.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권력 분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 권력 분립이 어떻게 될까? 재밌는 질문 아닙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아직 결정은 안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봅니까? 네. 5374님께서 SH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말씀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투표 자격은 없지만 상정하신다면 주린이로서 매입은 가능하겠는데요.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계속 기본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기본 시리즈가 인기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갖고 있어야 될 소득의 기본, 그다음에 주택의 기본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서울만 봐도 서울 가구의 반 이상이 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을 제공해드리겠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쟁이 정책이 숙성된 다음에 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논쟁이 되는데 네.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서 난 무조건 반대. 네.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해서 난 무조건 찬성. 정치권은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피해는 올고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건 인정하고 받고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 게 기본소득밖에 없겠습니까? 네. 네. 7705님이 검찰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인데요. 네. 뭐 51%의 국민이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8일 날 박영선 조정은 박영선 후보 간의 단일화 결과가 나오죠.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양 당에서 예. 단일화 과정을 합의를 했고 오늘의 토론회 그리고 양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 번씩 공동 참여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100%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네.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8일 이후에 조정훈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정책을 낼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가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8일 오전에 제가 속한 상임위의 운영 회의가 있다고. 예. 어쩌면 제가 이기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요. 네. 할 거고요. 네. 아마 그날이 마지막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신생정당에서 인지도 높이려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나온 후보는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인지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네. 제가 왜 인지도가 높아졌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까? 저는 새로운 정치에 새로운 인물을 소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예. 제가 제시한 정책들 방금도 SH공사 상장하신다니까 주식 사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본소득들, 1인 가족 정책들, 네. 반려동물 정책들, 쓰레기 정책들에 대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신선하다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로 얻어지는 어떻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수인 거죠, 인지도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정치,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걸 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네. 좀 매우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왜 조정훈이어야 되는가? 서울시장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인입니다. 제 아내는 5월달에 만기되는 전셋집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인들의 퍽퍽한 삶을 압니다. 저는 민주화 영웅도 아니고요. 산업화 역군도 아닙니다. 집단의 시대를 싫어하고요. 개인의 시대를 좋아합니다. 이념의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입법 행정가, 입법 노동자에서 이제는 행정 노동가로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낫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를 지키고 싶거나 이번 정부를 심판하고 싶으시면 저를 찍어도 별 소용 없으실 겁니다. 다만 내 삶이 급하다, 내 삶이 너무 퍽퍽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선거를 원하시면 저 조정훈이 여기 있습니다. 네. 1년 3개월 뒤에 제가 제시한 공약들 반드시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조정훈이 꿈꾸는 서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